이제 세포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 사이클. 세포 분열로 생성된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딸 세포를 생성할 때까지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해서 그 다음 세포 분열을 할 때까지 세포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커지고 났습니다. 커지고 나서는 다시 분열을 해서 두 개의 딸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생성되고 그리고 세포가 커져갑니다. 세포가 커져가서 기능도 수행하면서 커져가다가 분열 신호를 받으면 세포가 분열하는 겁니다. 분열할 때는 DNA를 복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딸 세포의 DNA 구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세포의 크기는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법이라면 똑같지만은요, 유사분열에서는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 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가 있고 분열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와 세포 분열기로 구분되는 겁니다. 간기에서의 주의 현상은 세포 내용물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합성이 되어서 세포 분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요, 세포 내용물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커집니다. 세포 내용물 하면은 세포 소기관들이겠죠. 그리고 또 세포 기질에서 사용된 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합성되어서 세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고 났을 때 분열 신호가 오면은 그러면 분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기에는요, 세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간기가 세포 주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세 시기로 나눕니다. G1기, S기, G2기로 나누어지고 G2기가 끝나면 세포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포 분열기는요, 핵이 먼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간기와 세포 분열기,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기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먼저 세포 분열이 끝나서 이제 간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G1기입니다. 갭1이라고 부릅니다. G1기에서는요, 세포가 새로 생성됐거든요. 이러한 세포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분열 직후의 세포는 가장 작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포가 이제 커지면서 다음 세포가 또 분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의 수를 늘리고 그리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들도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세포가 분열 신호를 받으면 S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열 신호가 없으면 S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포 유형에 따라서 G1기 길이가 다양합니다. S기, G2기는 세포 유형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S기로 들어갔습니다. 분열 신호를 받으면 S기로 들어갔거든요. S기는 synthetic phase입니다. 그래서 S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성기라는 뜻이죠. 무엇을 합성하느냐? 여러 가지 단백질들도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DNA를 복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DNA를 합성해야 되는 것이니까 S기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기에서 DNA가 합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G2기로 들어가는 거죠. G2기에서는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튜블린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튜블린 단백질은 세포 분열에 필요한 방추사 성분들이죠. 방추사의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방추사는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세소관의 단위 분자들이
튜블린 단백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 구성 분자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DNA는 복제가 끝났으니까 매우 응축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테로크로마틴에서도 가장 두꺼운 이 300나노미터의 두께들로 거의 존재하고 있으면서 이제 바로 염색체 바로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2기까지 갔습니다. G2기가 끝나고 나면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포 분열기입니다. 세포는 분열기로 들어가면 핵이 먼저 분열합니다. 핵이 분열할 때에 그때 방추사가 보이는 거니까 이 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에서 유사 분열하면은 핵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사 분열은 세포 분열에서 핵 분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핵 분열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포질 분열 연속으로 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사 분열은 그냥 세포 분열을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세포 분열기에서 핵 분열을 특별히 유사 분열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 유사 분열,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는 세포질 분열이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사 분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유사 분열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복제된 DNA가 매우 응축해서 염색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세포 분열 들어갔으니까요. 염색체를 형성해서 두 개의 딸 세포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될 건데 이 5개의 단계로 보겠습니다. 세포질 분열은 이 핵분열이 일어날 때 5단계인데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5단계로 세분되고는 있는데 후기와 말기, 후기의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 핵분열 말기 초 정도에서 이미 세포질 분열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 분열 먼저 봅니다. 핵분열이란 뜻이죠. 유사 분열, 핵분열인 겁니다. 여기서는요. 핵분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새로 형성된 세포입니다. 세포 분열에서 생성된 새로운 세포가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열 신호를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분열 신호를 받았습니다. 분열 신호를 받으면 전기가 되는 건데 염색체가 고도로 응축되어서 여기는 지금 염색사로 있지 않습니까? 염색사로 되어 있는 이 DNA들이 고도로 응축해서 염색 분체를 만든 겁니다. 이 염색 분체들이 서로가 결합을 해서 동원체 부분에서 결합해서 염색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염색 분체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중심체는 우리 한 쌍, 중심립 한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심체가 간기에 S기에 DNA가 복제될 때 그때 이 중심체도 같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생성됩니다. 이미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간기에 G2기에서 튜블린 단백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튜블린 단백질들을 이용해서 이 중심체 주변에서부터 미세 소관들을 합성해내는 거죠. 그러면 방추사들이 뻗어가는 겁니다. 이 방추사들이 뻗어나갈 때요, 이 중심체끼리 이쪽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 이쪽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 이것들이요 점점 길어져 가면서 서로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서는 먼 거리니까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방추사, 여기서 나온 방추사가 서로가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까웠던 이 중심체들이 서로가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있는 방추사들은 점점 길어질 것인데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미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누가 끼어 들어가느냐? 운동 단백질이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디내인 이 운동 단백질들이 끼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서로 밀게 만드는 거죠. 겹쳐져 있는데, 이건 지금 이어져 버렸는데 그림이 잘못됐거든요. 서로가 겹쳐졌는데 그 사이에 디내인 운동 단백질이 끼어 들어가서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체 두 개가 서로가 계속 밀려나면서 그렇게 해서 세포의 양극적으로 중심체들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방추사, 이렇게 해서 중심체 사이로 들어가는 방추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체끼리 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방추사들도 같이 합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기입니다. 이제 중기하고 전기의 사이가 전중기입니다. 전중기는요, 이 중기의 그림에 같이 포함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있는 염색체들이 뭐 여기저기 마구 흐트러졌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전중기입니다. 전기에서 전중기로 갈 때에 염색체가 완전히 전기에서 형성됐거든요. 그러면 핵막이 조각납니다. 여기에 핵막은 간기에 있을 때 핵막은 온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핵막들이 조각이 나는 거죠. 조각난 핵막들은 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핵막 안쪽에 거기에 라민 이 중간 섬유들에 의해서 좀 단단하게 좀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각난 상태로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핵막들이요. 그리고 이 여기서 뻗어나온 이 방추사들 중에 일부는 또 어디로 가느냐? 염색체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전중기에 해당합니다. 핵막이 조각났으니까 이제 많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추사가 쭉쭉 뻗어서 어디 가서 결합하느냐 하면 방추사 부착점이 있습니다. 잠깐 보죠. 좀 확대했습니다. 하나의 자매 염색 분체, 염색체를 구성하는 또 다른 자매 염색 분체입니다. 여기에 이 방추사들이 계속 길어질 테니까요, 방추사가 계속 길어지면서 어디에 가서 붙느냐? 방추사 부착점에 가서 붙는 겁니다. 방추사 부착점에 가서 붙습니다. 이쪽 자매 염색 분체에 붙고 이쪽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가 또 이렇게 와서 또 자매 염색 분체에 방추사 부착점에 가서 붙는 겁니다. 서로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점점 조정하면서 중기가 되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중기가 되면은요, 염색체들이 세포의 가운데 부분, 양극의 가운데 부분을 적도판이라고 하는데, 염색체들이 세포의 적도판에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쭉.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방추사들이 길이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어져 있는 것들은 짧게, 짧은 것들은 길게, 이렇게 하면서 다 조정해서 세포의 적도판에 모든 염색체들이 일렬로 배열하게 되는 것이 이게 중기가 되는 겁니다. 중기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염색체들이 적도판에 일렬로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은요, 방추사는 두 가지 성분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 방추사들은 염색체에 붙어 있지 않고 중심체하고 중심체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겹치게 만들어지면서 중심체를 이동해서 양극으로 중심체가 이동하는 데 쓰인 방추사는 극방추사입니다. 세포 양극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것이 극방추사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또 방추사는 염색체 방추사 부착점에 결합을 했거든요. 방추사 부착점 방추사라고 하는 겁니다. 방추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중기에 일렬로 배열을 했습니다. 조정을 거쳤거든요. 방추사의 길이를 조정을 하면서 염색체들이
세포의 적도판에 일렬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양극으로 염색체들이 자매 염색 분체를 분리를 시키면 될 테니까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의 쌍이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염색 분체는 왼쪽으로, 여기에 있는 염색 분체는 오른쪽 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있는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져야 될 것입니다. 방추사의 길이를 짧게 하면서 염색체들을 각각 양극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 역시 방추사 부착, 이것은 방추사 부착점에 있는 이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들의 기능에 의해서 이 방추사를 구성하고 있는 미세 소관들이죠. 미세 소관들의 길이를 계속 짧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이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중심체들이 또 어떻게 서로 양극으로 이동하는지까지도 같이 같은 영상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한번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방추사들에 의해서 중심체가 어떻게 양극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적도판에 배열되어 있는 염색체들이 어떻게 양극으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 여기 DNA들이 응축해서 염색체를 구성했습니다. 염색체 한 개만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방추사 부착점에 방추사들이 부착을 해 있거든요. 여기가 방추사 부착점입니다. 방추사가 한 개만 붙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방추사들이 한 개의 방추사 부착점에 결합을 했습니다. 이쪽 자매 염색 분체, 이쪽 자매 염색 분체에 이 방추사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한 개로만, 그림에서는 한 개지만 수많은 이 방추사들이 가서 방추사 부착점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방추사 부착점은 수많은 단백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80여 종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단백질들 중에는 거기에 이 미세소관을 형성하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운동 단백질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세소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미세소관의 길이를 점차 길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방추사 부착점에서 지금 미세소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죠. 여기에 운동 단백질들이 관여합니다. 운동 단백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아까 이 튜블린 단백질이 더해지고 있었죠. 그러면 플러스 극이죠. 미세소관에서 플러스 극적으로 이 물질들을 운반하는 그런 운동 단백질 키네신이 있고, 반대편 방향으로 마이너스 극적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또 디네인 단백질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적도판에 염색체가 배열되어 있을 때 그때 이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게 될 겁니다. 짧아지면서 이 동원체 부분에서 결합되어 있던 자매 염색 분체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극으로 염색체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색체들이 어떻게 해서 양극으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적도판에 이렇게 염색체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양극은 위아래로 지금 있는 것이죠. 이 적도판에 배열되어 있는 이 염색체들의 자매 염색 분체들이 이 양극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 부분들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방추사가 짧아지는 거죠. 방추사가 짧아질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가 방추사 부착점 자리가 되겠습니다. 방추사 부착점에는 또 다른 단백질들에 의해서 여기 운동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운동 단백질은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키네신 단백질인 거죠. 키네신 단백질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마이너스 극적은 이 염색 튜뷸린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추사 부착점에는 여기 이 튜뷸린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또 단백질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없애버리면서 이 키네신 운동 단백질이 미세 소관을 따라서 계속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을 해 나가게 되면, 그러면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염색체를 결합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중심체가 어떻게 또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중심체가 양극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서 복제되어 있는 이 중심체들이 점점 멀어져서 양극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극방추사였죠. 극방추사들이 서로가 지금 겹쳐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 이쪽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들이 서로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점점 작게 만들면 중심체들이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동하는 이 과정이, 방추사가 이렇게 극방추사들이 서로 많이 겹쳐 있거든요. 많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운동 단백질 디네인에 의해서요, 서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디네인 단백질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붙어 있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붙어 있는 디네인은 여기에 붙어 있는 디네인 단백질이 여기 이쪽 중심체에서 나와 있는 이 방추사의 이쪽 앞쪽 부분으로 계속 걸어가 버리면 점점 이 둘이 겹쳐져 있는 정도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붙어 있는 운동 단백질 디네인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에 붙어 있는 운동 단백질은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있는 이 방추사 이 부분에 또 결합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겹쳐져 있는 정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중심체들은 서로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극방추사가 이동하는 것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심체에서 나와 있는 방추사는, 극방추사는 중심체를 서로 이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염색체들의 결합을 해서 결합해 있는 이 방추사 부착점 방추사에 의해서 각각의 염색체들을 이렇게 이 세포의 적도판에 일렬로 배열할 수 있게 방추사의 길이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후기에 이제 염색체에 붙어 있는 방추사들이 짧아지는 거죠. 방추사 부착점에 있는 단백질들의 기능에 의해서 방추사의 염색체에 붙어 있는 이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양극으로 염색체들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후기입니다. 그래서 후기에서는 이 쌍을 이룬 자매 염색 분체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딸 염색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딸 염색체가 되어서 서로 세포의 반대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후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동해 버리게 되면, 이제 말기가 되면은 핵막이 조각들로 지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핵막들이 조각이 나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보존되고 있다가 말기가 되면은 다시 핵막들이 염색체 주변 양극에 있는 염색체들이 몰려있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몰려가서 그렇게 해서 핵막을 구성하는 겁니다. 핵막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핵막이 구성되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 자매 염색 분체들이죠. 응축 현상이 풀리는 겁니다. 염색체의 응축이 풀리면서 염색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방추사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튜뷸린 단백질들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유사 분열의 현상입니다.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요. 그럼 이제 후기에 중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세포질 분열이 같이 딸려 나오게 됩니다. 세포질 분열입니다. 동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은요, 후기에 유사 분열의 후기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말기 초에 일어난 현상인데, 여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세포의 적도판 부위, 세포막 바로 아래에 미세 섬유, 액틴 미세 섬유들이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형으로 배열해 있겠죠. 세포막을 따라서 쭉 배열하면 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을 수축환이라고 합니다. 미세 섬유들이 쭉 배열해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 단백질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액틴 미세 섬유들을 이제 잡아 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미세 섬유들이 이 세포막의 아래쪽에 환상으로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그러면서 세포막에 결합을 하거든요. 세포막이 결합하면 세포막 자체가 아래쪽으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움푹 패입니다. 이것을 나날구라고 합니다. 수축환이 만들어지면 나날구가 저절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 섬유들이 세포막 아래에 배열을 했는데 세포막하고 결합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축환 부분은 움푹 패여서 나날구가 형성되게 되겠고, 그 미세 섬유 사이에 운동 단백질인 미오신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미오신 단백질의 활성에 의해서 미세 섬유들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수축환은 점점 오그라들면서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수축 강도를 계속 높이면 세포막이 계속해서 나날구가 점점 깊게 퍼지면서, 그리고는 세포막 자체가 완전히 융합되면서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세포질 분열입니다. 세포질 분열은 세포의 적도판에 수축환이 만들어지고 운동 단백질 미오신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완전히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